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은 반복문 while을 배우고 무한 반복을 구현을 해볼 거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업다운 게임을 좀 더 완성도 높게끔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문 2개 중에 하나인 while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 실행하는 문법을 배울 건데, C 언어에서 while문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한다라고 하면 while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while과 if를 통해서 간단한 프로그램, 업다운 게임을 좀 더 디벨롭 발전시켜보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포문 코드 예제를 한번 복습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오늘 while로 작성을 해볼 것이 포문으로 연습을 해왔던 것을 while로 옮겨보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포문 영상을 스킵하고 오셨다면 포문 영상 꼭 보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문의 코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복습하고 오셔야겠죠. 그리고 while문은 굉장히 뛰어난 모범이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서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념을 잡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for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유한한 데이터, 유한한 상태일 때에 좀 더 적합한 코드라고 했었다며, while은 사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유한한 상태의 반복도 구현할 수 있는데 무한한 상태의 반복문도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for는 굳이 말하자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좀 더 적합하다라며, while은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반복을 종료한다, 실행한다, 그런 로직을 짜는데 좀 더 적합한 while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예시로 설명을 드렸던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버튼을 눌러야 꺼진다. 언제 제가 버튼을 누를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럴 때는 while로 작성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는 코드를 작업하면서 보도록 할 거고요. while의 반복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for와 비교했을 때 엄청 간단하죠. while은 초기값, 증감식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괄호 안에 조건식만 넣습니다. if문과 오히려 더 비슷하죠. 조건문과.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if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이 맞으면 실행할 코드 영역 한번 실행하고 끝인데, while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이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은 실행할 코드하고 다시 올라와서 또 조건식이 참인지 검사하고 위로 올라오고, 조건식이 또 참인지 검사하고 위로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식이 안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참이 나오면은 무한 반복이 돼요. 무한 반복이 일어나면 이 프로그램은 강제로 끄거나, 프로그램 작업 관리자 켜가지고 종료를 하거나, 심각하게 할 때는 컴퓨터를 꺼야 되는, 아니면 전원 코드를 뽑는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종료 방법은 만들어놔야 되는 게 이 while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비슷한 예시로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보통 나오는 대답은 모터가 있어서, 바퀴가 있어서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있어서다. 안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while문을 작성을 할 때도 언제 종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정해두고 이 while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무한 반복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for문과 while문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코드죠, 왼쪽은. 그래서 for문을 통해서 20세까지 세는 코드였는데, 그거를 오른쪽으로 작업을 하니까 좀 더 코드가 길어졌어요. 왜냐? 나이를 한 살씩 먹여야 되는 코드도 아래줄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age에 초기값을 넣어줘야 되는 코드도 지금 한 줄 처리하고 있습니다. for문 같은 경우에서는 한 줄로 이렇게 처리가 됐었는데, while은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위랑 아래 이렇게 위치해가지고 따로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while을 할 때는 따로 신경을 써줘야 된다. 초기값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 증감식을 필요하다면 넣어주는데 사실 증감식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코드에서 넣은 이유는 이 while문이 종료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while문이 종료가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종료되려면은 어떤 명령 키워드를 또 사용할 수 있었죠? 네,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그래서 보통 while을 쓰게 되면은 if 조건문을 걸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종료를 위한 조건이에요. 종료를 할 수 있는 조건, 예를 들어서 컴퓨터 버튼을 눌렀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는 if문을 넣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 while문을 종료시키게 됩니다. 네, 브레이크는 for문과 while문 둘 다 종료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코딩 실습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for 첫 예제를 비교를 하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의 기본적인 거는 복사를 한 다음에 리턴까지만 남겨놓을게요.
먼저 첫 번째 int age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y를 작성을 할 거예요. 조건식을 여기에다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조건이 참일 때마다 실행할 코드를 여기에다 넣을 거고, 그 다음에 print f 해서 성인입니다. 이 코드도 그냥 복사해가지고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복문을 while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초기값이 필요한데 조건식만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초기값은 while문이 들어가기 전에 실행이 돼야 돼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살씩 증가를 해야 되니까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while의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조건식은 그대로 여기 맞춰두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여기 포문의 첫 줄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은 각각의 while로 했을 때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여기에 세미콜론까지 해서 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마다 우리는 현재 나이가 몇인지 확인하기로 했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예제부터 작업을 해보죠. 런을 해보면은 지금 0부터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0부터 20까지 이렇게 지금 여기에 20이 나오는 거죠. 이제 성인입니다 까지 잘 나오고 마지막 11번째 줄이 실행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 똑같이 실행하면은 동일하게 동작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이해하면은 while문을 이해하기도 좀 더 편하겠죠. 자, 여기까지 동일한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 만약에 여기 증감식을 없애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age 값이 영원히 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은 무한 반복이 일어날 겁니다. 무한 반복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뭔가 깜빡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코드는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컴퓨터가 갑자기 쿨러가 돌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났네 하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종료를 할 거면은 컨트롤 C를 눌러서 무한 반복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죠? 컨트롤 C. 그래서 혹시라도 무한 반복 또는 이 반복문을 강제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C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무한 반복된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아예 여기를 조건식을 참으로 넣어 볼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이 되려면은 1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숫자가 막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따라서 컴퓨터의 쿨러가 갑자기 급하게 도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종료시킬 거면 컨트롤 C 하면은 딱 종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종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고 이런 방법으로 종료가 되게끔 코드를 작성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여기 코드는 다시 원상복귀 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포의 세 번째 예제였죠. 1에 2를 몇 번 곱해야 많이 넘는가에 대한 코드를 while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초기값들은 동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 다음에 int 골은 만, 그 다음에 몇 번 카운트가 일어났는지 이것도 세기 위한 0 이렇게 카운트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while을 작성하고 조건식 넣을 부분, 그 다음에 코드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토탈이 골보다는 작아야겠죠? 여기에 적혀 있던 거 그대로 넣어 준 겁니다. 토탈이 골보다 커지면 더 이상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토탈은 곱하기는 2 하고 프린트 F 해서 그냥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16,384에서 숫자 만을 넘은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몇 번 곱해졌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안 나오겠죠? 왜냐면은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이 녀석이 없으니까요. 자, 증감식 같은 경우에는 언제 넣기로 했죠? 반복문의 거의 맨 마지막.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넣는 걸 항상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이라면 카운트 이런 증감식은 맨 마지막에 두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코드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카운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곱하기 2를 했다라는 거에 좀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카운트를 올린다 라고 하는 게 흐름이 좀 더 적합할 겁니다. 이것을 공식처럼 알게 되면은 나중에 코드가 여기에서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카운트를 못하고 브레이크를 만나게 돼버려서 우리가 원하는 카운트 값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운트는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도대체 언제 카운트를 시키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적합하게 위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아까 초기값 같은 경우에는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조건식은 여기 소괄호에 들어가는 게 맞죠? 조건식이니까요. 그런데 증감식 같은 경우에는 이 포문에서는 여기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의 맨 마지막에 실행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while문에서도 맨 마지막에 실행이 돼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사실 이 코드 같은 경우에 간단한 코드라서 카운트 이렇게 넣어두긴 했지만 원래 저라면은 토탈이라고 하는 값 바로 다음에 실행되는 게 좀 더 좋기 때문에 증감식을 안 쓰고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저라면.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증감식이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던 것 뿐이고요. 그래서 굳이 증감식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거를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카운트를 하나 올려야겠다. 이게 더 맞는 흐름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포문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면서 코드를 짜자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작업을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저번에 업다운 게임을 이제 while로 변경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 일단은 코드는 똑같이 복사를 해서 여기 포문만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똑같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게임을 몇 번 도전했는지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볼 거는요, 무한 반복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무한 반복 어떻게 만드냐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1을 넣어주면은 무한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예, 런 하면은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은 지금 무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프린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컨트롤 C 누르면은 종료가 되고요. 그러면 20번까지 도전을 하는 것을 어떻게 체크할 거냐? 먼저 카운트는 하나씩 증가를 시켜야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반복문을 한번 진입, 즉 이 게임을 한 번 시도할 때마다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종료하는 그 조건 상황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if 조건식 카운트가 만약에 21번 이라면은 게임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게임 코드를, 여기 if문 안에 게임 코드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것 말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혹시 카운트가 21보다 크거나 같니? 뭐 같니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범위를 검사하기 위해서 저는 21로 할게요. 즉, 자, 카운트가 21번이라는 건 뭐죠? 야, 너 20번 동안 정답을 못 맞췄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반복문을 하는데 카운트가 그때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카운트가 21이면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d count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트라이 카운트 21번일 때 종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while문을 작성할 때는 이 코드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안전 장치를 먼저 구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인 로직을 구현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이 끝난다, 언제 끝난다에 대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놓고요. 무한 반복을 할 때는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거죠. 여기는 종료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종료 조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종료 조건을 무사하게 넘어가면은 이제 게임을 제대로 시작하면 되죠. 게임 로직을 여기에서 구현을 하겠습니다. 게임 로직 뭐죠? 입력을 받고 이 값이 뭔지 확인한다. 다운이거나 업이거나 아니면은 정답이다. 정답일 때는 브레이크를 건다.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렇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조금 코드가 길어졌는데 동작하는 거는 동일하게 됩니다. 한번 동작을 확인을 해볼까요? 자, 1일 때는 업이고요. 99일 때는 다운이고요. 그 다음에 30 업이죠. 그 다음에 75 하면은
정답이라서 트라이 카운트 4번째 때 성공을 했다. 네,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는 21번이 아니라 계속 무한 도전을 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종료 조건을 없애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20번이 넘으면은 더 이상 게임을 못 합니다. 네. 그런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네, 도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카운트는 사실 종료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몇 번 도전했는지에 대해서만 파악하는 용도로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임의의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75라고 하는 값을 제대로 입력을 해줄게요. 하면은 37번 도전을 했다라는 게임이 됐네요. 그래서 무한 반복을 통해서 종료 조건을 아까처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없애서 무한한 게임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게임 설계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제를 해볼 건데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보통 뭐 8자 이상 작성을 하세요 이런 식의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 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서 이상이 아니네 라고 하면 미만이면 다시 입력하라고 할 거고 이상이 입력하면 통과를 시키는 그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하나 배워야 될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글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그 글자 수의 길이를 셀 수 있는 코드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예전에 input 캐릭터 이걸 할 때 여러 개의 글자를 입력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근데 이 글자 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려면은 샵 include를 하나 정도 더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자들을 여러 개를 합친 것을 스트링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헤더 파일을 참조를 할 거고요. 여기 스트링 h에는 우리가 입력한 글자의 수가 몇 개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수가 들어있어요. 스트링 length라고 하는 함수인데 여기 안에 글자를 넣게 되면은 뭐 A, B, C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글자의 길이라는 거죠. 이 함수를 쓸 수 있도록 지금 패키지를 장착했다. 헤더 파일을 추가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20자까지 최대 입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비밀번호라고 했는데 지금 유저 네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패스워드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을 받을 건데 그런데 단순히 변수를 입력받을 때와는 다르게 보통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걸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배열을 할 때는 이걸 안 씁니다. 왜 안 쓰는지는 배열을 배울 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여기서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주소값이 들어있나 보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주소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을 배울 때 %p라고 하는 것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변수는 %p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게 지금 변수명이거든요. 그런데 프린트 f 해서 %p 하고 패스워드라고 하면 얘는 잘 나옵니다. 지금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 값으로 접근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 들어있어요. 네, 여러 개의 데이터의 첫 번째 주소 위치가 어딘지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배열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첫 번째 여기 주소가 나옵니다. 이거는 좀 더 배열을 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글자 수를 세는 방법 스트링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글자를 셀 수가 있는데 어원을 따지자면 문자의 길이를 잰다 뭐 이런 뜻입니다. 리절트 스트링 length를 잴 거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가 여기 들어있을 텐데 이 글자의 길이가 몇이냐 이게 숫자로 나올 텐데 이것을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f 스트링 length 패스워드의 길이는 몇이냐 %t 해서 리절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제가 뭐 스펜서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거의 길이는 7글자다 라고 나오고 있네요. 지금 뭐 입력하는 곳이 잘 안 보이니까요. 프린트 F 해서 엔터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뭐 스펜서 1234 라고 입력하면은 11글자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새로운 예제인 while 패스워드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좀 쪼개 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코드는 일단 지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물을 가져오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할 패스워드 공간을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최소 글자 제한을 8자 이상으로 잡겠습니다. 그러고 while문을 일단은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에 가장 편한 방법은 무한반복을 일단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은 받아야겠죠. 입력은 받아야 뭔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엔터 이렇게 할 거고요.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서 저장을 할 겁니다. 어디에? 패스워드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할 거예요. 뭘 검사해야 될까요? 8글자 넘는지 확인해야겠죠. 검사를 하는 거니까 if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걸고 하고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맞죠? 그게 아니라면 다시 또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프린트를 해서 8글자 이상으로 입력하세요 하고 \n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조건을 걸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글자 수가 필요하니까 우리 글자 수 세는 거 필요했었잖아요. 이거 네, 글자 수 세는 거. 지금 사용자가 입력받은 패스워드의 글자 수가 몇인지를 확인하고 이 글자 수가 8자보다 크면 이렇게 8자보다 크면은 브레이크 해가지고 이제 프린트 F 비밀번호가 입력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while문 끝나서 제대로 코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죠. 로직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사용자가 만약에 글자 4개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if문이 걸릴까요? 안 걸리죠? 그러면은 8자 글자 이상으로 입력하세요 할 거고 무한 반복이니까 위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또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입력하고 또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 거고 그러다가 8글자 제대로 입력을 했네? 그러면은 브레이크 만나서 이 while문은 끝나고 22번째 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하면은 8글자 이상 여기 F가 빠졌네요. F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런 하면은 뭔가 실행 중이었나봐요. 제대로 다시 한번 끄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입력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SP 이렇게 입력하니까 8글자 1, 2, 3, 4 8글자 8글자 아슬아슬하게까지만 입력을 해볼게요. 7글자까지 그래도 하니까 딱 8글자 하나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밀번호 제대로 입력이 됐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while문이 있고 종류 조건에 어떤 방식을 써야 될지 글자 수를 확인한다면 글자 수를 세는 코드를 알아내거나 또는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구현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if문을 이용해서 그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종류 조건을 만들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걸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절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반대로도 할 수 있죠. 이렇게 8자 미만일 때는 컨티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글자 이상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브레이크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도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1, 2, 3, 4 계속 입력하죠. 그 다음에 스펜서 1 하니까 이제 종료가 됩니다. 왜냐면 컨티뉴를 하면 이 브레이크를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죠.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럴 때 컨티뉴를 써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보통이라면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이렇게 종류 조건을 만들고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컨티뉴를 한 게 틀린 코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선호하기 때문에 컨티뉴보단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이 업다운 게임 만들었었죠? 이 업다운 게임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다운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75라고 하는 값이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75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냥 바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값이 변경될 수 있도록 랜덤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그 코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 15번째 강의에서 만나보게 될 텐데, 그 코드를 미리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으로 이 업다운 게임을 업그레이드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의 자세한 설명은 오늘은 못할 거고요. 오늘은 따라 해보는 것으로 의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클루드를 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라이블러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 놓을 겁니다. 지금 이 코드는 스탠다드 라이블러리 헤더 파일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include time, 우리가 랜덤을 만들려면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하고 관련된 헤더 파일을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 둘 거고요. 그 다음에 골 부분을 지금 랜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랜덤을 만들기 위한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srand 하고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seed 값이라는 걸 넣어줘야 되는데요. 여기 설명에 나온 것처럼 int 값을 알아서 넣어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랜덤이긴 하지만 고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행을 할 때마다 동일한 랜덤 값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는 완성을 하고 나서 여기 값을 0으로 한번 바꿔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마인크래프트를 해본 친구들이라면 맵을 생성할 때 시드 값이라는 걸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 랜덤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 시간은 항상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랜덤을 만들어내는 시드 값, 랜덤 시드 값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을 초기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을 어떻게 정할 거냐? 랜덤하게 만들 건데 랜드 하고 %100 플러스 %100 플러스 1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랜드의 값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 바로 한번 찍어보죠. %d 랜드 이렇게 찍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9743 이런 식으로 나왔죠. 다시 한번 해보면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네 9782 이렇게 나오고, 다시 한번 네 9795 계속 숫자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거를 나누기 100을 해서 나누기 100을 하면 나머지가 0부터 99까지 나오잖아요. 나머지니까 거기에서 1을 더해서 0부터 99였던 것을 1부터 100으로 만든 거죠. 랜덤한 숫자가 나오고 이것을 100으로 나머지를 하니까 0부터 99, 0부터 99에서 1부터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골에는 1부터 100까지 랜덤한 정수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코드는 좀 지울게요. 그리고 나머지 두 코드는 그대로인데 코드가 좀 길어지니까 한 줄로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네, 잘 작동을 합니다. int 0, input 0, count도 0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게임이니까 오프닝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rintf 게임을 시작합니다. \n으로 한번 해주고 좀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뭐 이렇게 넣을까요? printf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맞춰보세요. \n 하고 세미콜론을 해서 게임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무한 루프로 들어가게 되고 게임 카운트를 시작을 하고 여기 부분은 동일하죠. 네, 여기는 고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끝나면은 몇 번 만에 맞췄는지 트라이 카운트를 보여줌으로써 게임을 끝나게 되는 거죠. 네, 뭐 고친 거라고 해봤자 지금 여기 부분 골 부분만 사실 바꿔준 거죠. 이거는 뭐 추가한 거고요. 여기만 지금 수정이 됐고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라이블러리와 타임 헤더 파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실행을 해보죠.
자,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맞춰보세요 라고 하는데 지금 랜덤이니까 저도 이제 맞춰야 돼요. 50으로 하겠습니다. 나누기. 자, 75. 그 다음에 63 정도 하겠습니다. 63보다 작으니까 55. 53. 네, 5번 만에 맞췄네요. 정답은 53이었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 75, 60, 50, 30, 40, 35, 35 이렇게 맞췄네요. 6번 만에 이번에 맞췄습니다. 지금 골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변한다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랜덤한 값 0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일단 맞춰야죠. 100, 50, 30, 35, 40, 37, 38, 39. 네, 39죠. 그러면은 지금 시드 값이 그대로잖아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39였죠? 네, 바로 게임이 끝났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도 끝납니다. 즉 랜덤한 값이 아니죠. 랜덤하게 만들어주긴 하는데 매번 동일한 값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타임으로 값을 넣어준 거예요. 이 값은 매번 다른 값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짠 겁니다. 이 랜덤 값에 대해서만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코드를 좀 줄여서 확인을 해보죠. 이 랜덤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와 타임이 필요한데 이거 싹 다 지우고요. 네, 새로운 랜덤 값 만들고 있습니다. 프린트 F를 해서 랜덤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 랜드라고 하는 함수는 숫자를 랜덤하게 하나 정수를 만들어 줍니다. %d \n 하고 r1 이렇게 하고 r2도 만들어 볼게요. r2 그 다음에 r3도 r1 r2 r3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죠. 매번 다른 값이 3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값을 0부터 99까지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범위가 총 100개잖아요. 0부터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 이렇게 하게 되면은 0부터 99까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첫 번째 거를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1부터 100까지 하고 싶다 하면은 범위는 100이잖아요. 자, 범위는 100이니까 이렇게 일단 나머지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0부터 99니까 이거를 조율해주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플러스 1. 만약에 2부터 101이라고 하면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범위에 따라서 이 나머지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200에서 300 사이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 얘는 100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범위는 101입니다. 0부터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0부터 100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값 맞추기 위해서 200을 더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200에서 300까지의 값이 나오는 랜덤한 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1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네, 계속 똑같은 값 나오고 2를 넣으면은 아까랑은 값이 달라지겠지만 재실행할 때마다 매번 똑같다. 그래서 타임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시간에 기반한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타임 널이라는 건 뭐냐? 라는 것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타임 널 이렇게 해서 %d 값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네, 모르면 이렇게 찍어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숫자가 랜덤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떠한 시점을 가지고 1, 2, 3 네, 초로 계속 실행이 되고 있다. 초 단위로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과 제어문을 통해서 우리는 for와 while문을 배웠는데 각자 유리한 상황이 있는데 오늘은 while에 대해서 주로 배웠고
while은 무한반복이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한반복을 할 때 중요한 거 뭐다?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무조건 생각을 해둔 다음에 가능하다라면 이것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구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구현하는 게 안전하다. 만약에 내가 실수로 무한반복을 만들어버렸다 라고 하면은 강제로 종료시키는 에러를 발생시키는 컨트롤 C를 이용해서 종료시키면 된다. 근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if랑 브레이크를 써서 while문이 종료시킬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준비하자.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이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있어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for문 그리고 오늘 while문, 반복문의 총 2가지 문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